안녕하세요. 용의자와의 수사반장 권미란입니다. 오늘의 수사관 토마토 투자클럽 박한잼 전문가 IM투자증권 양태준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새 용의자를 소환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 OCI, 두 번째 용의자 대우건설, 세 번째 키스톤 글로벌입니다. 자, 오늘도 수사를 진행해보죠. 첫 번째 용의자의 알리바이 들어보시죠. OCI. 그가 말하는 알리바이는 바닥권에서 유입되는 기관의 수급, 반등의 시그널이다. 자, 정말 그 공급 과잉과 부진한 업황의 대표 주자죠. 태양광. 네, 그렇죠. 네. 조선주하고 태양광 가장 국내 증시에서 앞으로도 암울하고 현재 실적도 굉장히 암울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OCI를 약간 석방형에 가까운 위험 종목으로 네. 상당히 위험하지만 긍정적으로 좀 놓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이제 그 범죄자였다가 지금 완전히 이제 갱생을 해서 모범수로 사회에 석방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증거는 국제유가가 많이 급락이 나온 다음에 이것이 이제 OCI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원가 절감의 호재가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2015년도 상반기 중에는 실적이 좋아질 걸로 그렇게 점철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증거고요. 두 번째로는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가 중국과 한국에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그게 대안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3월 달에 디보틀 네킹이 완공이 돼요. 이제 이게 뭔가요? 이제 OCI가 어떻게 보면은 제2 공장을 하나 더 확장을 했는데, 이게 10,000톤 정도 폴리실리콘을 생산이 증설됩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액의 25% 이렇게 네. 증설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원가는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은 제자리지만 약간 지금 적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주가가 그동안 너무 국제유가 폭락으로 말미암아 악재가 많이 반영됐죠. 10만 원에서부터 7만 원까지 급락이 나왔던 거 2014년 하반기에, 그것이 지금 이제 제자리 찾아가는 단계. 그래서 주가가 바닥권에 있었다면은 저희가 석방했겠지만 지금 이제 9만 원 중반이죠, 오늘.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약간 위험 종목군으로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수익이 한 번 더 남아있다. 네.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10만 원에서 7만 원까지 떨어졌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네. 그러면 추가적으로 한 10만 원 정도까지는 가능할 거라고 이게 보시는 이제 건가요? OCI가요. 네. 사실 60만 원에서 7만 원 떨어진 거예요. 지난 4년간. 그런 다음에 작년 2014년도에 20만 원에서 지금 7만 원까지 또 3분의 1 토막 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이 안 떨어졌어요. 그때 건설 쪽, 화학 쪽, 이렇게 이제 태양광 같이 급락이 나왔던 거죠. 지금은 기술적 반등이 맞습니다. 그러나 2015년도 상반기에는 실적이 좋아질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12만 원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단기적으로 오버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뭐 이번 주에 당장 들어가는 거 의미가 없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레이싱을 좀 더 즐기는 것이 맞다 보여집니다. 그런 증거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드러난 자료 때문에 그런데요. 2015년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OCI의 폴리실리콘과 그다음에 이제 소다회 그리고 카본, 이게 전부 다 이제 화학 제품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단위가 10억 단위입니다. 그런데 실적이 이제 EPS, 에비타 EPS를 바탕으로 해서 산정되는 에비타가 5.6배에서 6.3배로 증가될 걸로 예상 나오죠. 반면에 실적이 이제 이게 아까 10,000톤 정도 더 증가돼 가면서 매출액이 증가 나오고, 그리고 매출액도 증가하지만 실적도 좋아지고, 그러한 배경의 이면에는 바로 국제유가의 급락. 그래서 이론적으로 지금 이게 이제 어떤 증권사에서 산정한 건데 2015년도로 이거보다 좀 더 좋을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그때 당시에는 국제유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질 줄 몰랐거든요, 다들. 그래서 실질적으로 OCI의 2015년도 실적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정이 네. 된다. 그래서 한 가지 재미난 게 있어요. 2014년도 말에서부터 2015년도 그 다음 증거 한번 보여주시죠. 각 증권사별로 OCI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산정한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오른쪽에 보면 증권사고요. 위에서부터 최근 거 시간인데 작년 12월 달부터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뭐 NH, 신한, SK, 교보, 유진 목표 원래 자신들이 설정했던 목표 주가인데 지난 2개월 동안 목표 주가를 전부 다
다운시켰어요. 10,000원 다운시키고 50,000원 다운시키고 50,000원 다운시키고 70,000원 다운시키고 이런 식으로 다 다운시켰는데 사실 그때가 주가가 바닥이었습니다. 12월 달. 그래서 그런 현상으로 봤을 때 지금 목표 주가를 살짝 올리는 리포터들이 나오는 거는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 나올 때 약간 부분이익 실현.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약간 위험하고 아직 한 번 더 수익은 좀 더 남아있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황이 본격적으로 개선된다기보다 어쨌든 네. 원가 절감의 효과로 상반기의 실적 개선 가시성이 높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업황은 개선되지 않습니다. 네. 자, 양태준 대리님, OCI가 사실 유가가 올라갈 때 수혜주예요. 왜냐하면 유가가 비싸지면 뭐 태양광을 쓴다 이런 논리들, 또 각국에서 정책이 나오면 움직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업황은 여전히 부진합니다. 자, 지금 2월 들어서 주가가 강한 탄력을 보여주면서 20%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 기관의 수급 때문이라고 하네요. 반등 시그널일까요? 예, 우선 뭐 현재 OCI 알리바이가 뭐 기관의 수급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뭐 성립은 하고 있습니다. 분명 뭐 반등 시그널도 나오고 있고요. 우선은 저는 OCI 같은 경우는 위험으로 분류를 한 뒤에 좀 향후 모습을 좀 지켜보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켜본다는 의미는 뭐 상당히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고요. 향후 성장 가능성이라든지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충분히 좀 매력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간단히 좀 기관의 수급을 좀 짚어드린다면은 최근 한 8거래일 전부터 이제 기관의 매수가 좀 눈에 띄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전부터 기금이라든지 투신의 매수는 좀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투신 같은 경우는 올해 초부터 이제 꾸준히 좀 매수를 해온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이는 기관 쪽에서도 이제는 어느 정도 좀 바닥권이라고 좀 판단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관의 수급도 개선이 되고 있지만 우선은 실제적인 OCI의 실적 개선이 좀 동반이 돼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반등 시그널에서 일부 좀 조정이 올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좀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폴리실리콘 가격의 약세의 가장 큰 이유인데요. 이미 OCI 가격 하락 같은 경우는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과 이제 크게 연동이 되는 것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잘 알고 계십니다.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는 2015년 또 이번 연도죠. 공급 간의 이슈가 또 다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가격 약세도 좀 지속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제가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또는 이제 긍정적인 시각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2015년 이제 중반 이후부터는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이 좀 이제 보여지지 않을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 때문인데요. 현재 실적 추이를 보신다면은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차트로 친다면 거의 박스권을 좀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OCI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는 좀 상당히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한 이제 큰 이유는 우선 2015년 3월에 이제 폴리실리콘 1만 톤 정도가 이제 완공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판매량도 또 증가를 하고요. 2016년부터는 이제 폴리실리콘 P1 공장의 감가상각비가 종료가 됩니다. 한 600억 정도로 이제 보고 있는데 그 정도가 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2017년에는 또 P2에서 한 900억 정도 감소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OCI 같은 경우는 2015년도 중반기부터는 실적 개선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부터의 주가의 추이, 뭐 조정하는 구간 등 좀 자세히 좀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저 또한 위험이라고는 말씀드렸지만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위험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OCI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두 분이 상당히 다른 의견을 주셨는데요. 결론은 동일합니다. 긍정적인 증거 불충분, 긍정적인 위험. 한 분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한 분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분할 매수 차츰 들어가도 괜찮은 시점이 나왔다는 관점인데요. 자, 과연 본격적인 실적 개선 한 분은 상반기에 나타날 수 있다. 어느 정도 실적 개선 가시성이 나오고 있다. 또 한 분은 중반기 이후부터 실적이 개선된다.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OCI 저희가 위험으로 분류하도록 하죠. 네, 다음은 두 번째 용의자 건설주 대우건설입니다. 올해 분양 물량 업계 최대 기술적인 매물대 돌파. 자, 최근에 건설주가 용의자 Y에 많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만큼 그들이 상당히 탄력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대우건설도 안 봤었는데 오늘 보니까 아주 탄력적이었더라고요, 그동안. 특히 이제 대우건설은 한 달간 눌림목이 있었죠. 저는 대우건설 그러나 위험 종목군으로 놓고 보겠습니다. 특히 OCI 같은 경우는 아까 위험하지만 석방형 위험이었죠. 대우건설은 위험한데 체포형 위험 종목군으로 좀 부정적 위험으로 보겠습니다. 네. 그러한 증거는요. 알리바이로 제시한 분양 물량 업계 최대다. 이게 사실은 호재라기보다는 악재입니다. 그래서 알리바이로서 증거가 조금 약하다 판단되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은 공급의 문제가 아니죠. 바로 네네. 수요의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분양 물량이 증가한다는 건 악재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동 등 해외 수주 적자가 지금 관건입니다.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서 쿠웨이트라든가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지역에 평균적으로 적자 재정을 만들어내려면 국제 유가가 $75 이상 나와줘야 돼요. 대우건설도 해외 쪽에 수주 기준이 그럼요. 맞나요? 네. 어느 정도 많은가요? 현대건설 그리고 삼성물산과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이제 대우건설이 세 번째 정도 전후로 된다. GS건설. 보다도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보면 빅5 해외 진출되어 있는 가장 높은 건설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 그대로 알리바이가 제시한 대로 기술적 매물대를 돌파했다. 기술적 매물대로 보고 추세 형성은 좀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한 증거로 2015년도 예상되는 물량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거 자료 보시면은 과거에 비해서 22% 정도 2015년도 물량 추이가 이제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이번 연도 예상되는 분양 물량 추이입니다. 29만 채로서 30만 채 가까이 되죠. 작년도 대비 정확히 29만 7천 채네요. 2015년도에 22%가 2014년도 대비 증가합니다. 네. 꾸준하게 공급이 증가한다는 것은 분양 시장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최대 악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에 건설사들 기술적 반등으로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가 떨어지면 사실 호재가 돼야 되는데 해외 건설에 나가 있는 건설사 쪽에는 악재란 말이에요. 현대산업이라든가 태영건설 같은 경우 호재입니다. 그러나 대우건설이라든가 이런 데는 좀 악재 호재가 동시에 상반되기 때문에 네네. 주가 반등은 희석됐다라고 보고 반등을 위한 매도 전략이 적당하지 않겠나 판단되네요. 이번 분기 실적 발표에서는 특별한 어닝 쇼크는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건설주가요. 실적 아주 좋았죠. 예. 근데 그동안에 어닝 쇼크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악재 호재가 굉장히 좀 대립되는 그런 네. 섹터 중에 하나였는데 이번 실적 시즌 그런 어닝 쇼크는 없었지만 여전히 호재 악재가 대립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실적은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사실 네네. 좋아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과외로 따지면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우리 애가 수학 성적이 이번에 80점에서 90점으로 좋아졌어요. 근데 월 1,000만 원짜리 과외를 받았는데 성적이 그 정도밖에 안 나왔다. 그래서 반에서 10점밖에 안 했다. 10점 올라간 건 대단한 거죠. 그렇지만 1,000만 원짜리 과외를 시켜줬어요. 무슨 얘기냐면 네. 지난 5년간 대한민국의 모든 정책은 부동산 정책이었습니다. 사실 뭐 100조 이상 쏟아부었죠. 그런데 건설주가 저거밖에 못 된다는 거, 실적이. 네. 그것은 별로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판단되네요. 네, 양태준 대리님, 이렇게 해외 부문의 불확실성이나 우려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고요. 또 분양 시장이 정말 뜨겁긴 하지만 지난 몇 년 전만 해도 사실 그 분양가 대비해서 집값이 떨어져서 고생하신 분들 많으셔서 지금 분양받으신 분들도 혹시나 그럴까봐 좀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대우건설? 예, 우선 뭐 지금까지 건설주에 대한 부분 뭐 GS건설이라든지 현대건설 좀 많이 언급을 해드렸었고요. 또 이제 대우건설까지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주에 대한 제 의견은 뭐 긍정적이다라고 항상 말씀드렸었는데, 우선 하지만 대우건설에 대한 부분은 우선 위험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알리바이를 봤을 때 올해 뭐 분양 물량 업계 최대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선 성립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 대우건설을 이끌어 갈 만한 뭐 성장 원동력인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제 국내 건설사들의 변화를 본다면 이제 해외 건설에 대한 부분 또 아니면 뭐 미분양 리스크에 대한 다른 전략 등 뭐 이런 부분들은 다른 건설사들에 비해 대우건설은 좀 부족하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선 알리바이에 대한 분양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우건설 같은 경우 실적에 대한 대부분이 주택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제 국내 주택에 있어서는 이제 1위 업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11년도부터 주택 부분 성장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5년 이제 업계 최대 물량으로 이제 분양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좀 성장을 할 것으로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4년 뭐 한 22%의 분양 점유율을 기록한 이제 국내 이제 상위 6대 건설사 같은 경우가 2015년에는 전체 한 40% 이상 분양 점유율을 좀 달성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 흐름에서 대우건설이 그만큼 좀 수혜를 좀 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좋은 흐름에서도 대우건설의 해외 리스크는 여전히 좀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5개 정도의 해외 프로젝트에 이제 문제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충당금 반영 내용이라든지 뭐 전체적인 스케줄을 좀 본다면 늦어도 이제 3분기에 어느 정도는 좀 바닥을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모로코라든지 사우디, 뭐 이라크 등 이제 사업 지연에 따른 리스크도 물론 남아있기 때문에 해외 건설 부분에서의 이익 개선은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우건설 같은 경우 주택사업 호조로 인해서 5년 만에 영업 현금 흐름 같은 경우는 이제 플러스로 좀 전환을 하였습니다. 좋은 분양률도 달성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뭐 GS건설이라든지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리스크 해지에 대한 부분들도 적절히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반면에 너무 주택 경기에 대한 비중이 대우건설은 좀 크지 않나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주택 경기 비중이 한 80% 가까이 달했었던 두산건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비중이 한 40% 정도까지로 떨어뜨리고 뭐 플랜트 사업이라든지 뭐 다른 건설 사업 쪽으로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향후 대우건설의 이제 해외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서 매출 비중도 또 분산이 된다면 현재 건설주 중에서는 가장 큰 상승을 나타낼 것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아직까지는 이러한 리스크라든지 아직 풀지 못한 숙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는 위험으로 좀 분류를 하겠습니다. 네, 아예 검거하는 건 어떨까요? 현재 건설업 자체적으로는 아직까지 좀 호황이라는 시장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검거로 보기에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국내 주택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국내 1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상당한 호재는 아직까지 좀 남아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검거까지는 아니고 우선은 위험 종목으로 분류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우건설 수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분양 물량이 급증하는 것 자체가 분양 시장이 아무리 뜨거워져도 이것은 악재라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미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률은 100% 넘어서고 있죠. 한마디로 공급 과잉이라고 이야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투자 심리가 건설 시장에서 좀 회복된 부분들, 최악이 지나가는 부분들은 맞지만 또 한측에서는 해외 리스크 부분, 사업 구조, 에 있어서도 다른 건설사에 비해서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점 지적해 주셨네요. 위험으로 분류합니다. 마지막 수사가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용의자, 키스톤 글로벌. 키스톤 글로벌이 최근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에어라이브 관련 지분 가치가 상승한다. 급등세가 지속될 것이다. 정말 급등하면서 거래 대금 상당한데요. 자, 짧게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요. 네. 키스톤 글로벌 위험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1차 급등이 이미 완성됐다. 최근 3일간 상한가 연속 쳤죠. 그리고 1, 2, 3 카운터 펀치가 나왔기 때문에 단기 오버슈팅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네. 단기적으로 재상승 앞둔 눌림목 가능성이 높아졌다. 수급적으로. 그리고 이상과 실적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러나 이상의 앞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 가치가 주가에 1차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단기 위험 종목군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거하는 건 어떨까요? 이게 또 검거하기에는 오늘 상한가 물량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일단 지금 만약에 매수의 관점으로 이 종목을 봐야 된다.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양태준 대리님. 예, 우선 키스톤 글로벌 같은 경우 지금 3거래일 연속 상한가에 진입을 하면서 이제 급등세를 좀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에어라이브 관련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저도 위험으로 좀 분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위험으로 분류인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은 우선 절반 정도는 매도하고 절반 정도는 보유, 그리고 신규 편입은 자제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 2014년도 7월에 이미 에어라이브 관련으로 해서 주가가 한 5배 정도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때도 이제 20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당초 계획대로라면은 50억 투자를 하는 것이었는데요. 만약 50억을 투자했다면 그 주가는 뭐 5배가 아닌 뭐 그 이상으로도 이제 상승했을 수도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현재 또 이제 상승을 하는 이유에 또 주목을 받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에 이제 기본 탑재가 된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으로 지금 현재 좀 더 상승을 좀 이끌어가지 않나 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1개월 이내에 삼성전자 이제 갤럭시 시리즈에 좀 탑재가 되면서 전 세계로 유통이 되는데, 우선 스마트폰 시장을 좀 한번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뭐는 과거에는 뭐 삼성이라든지 애플 이 두 회사의 경쟁 구도였다면은 이제 현재는 중국에서도 스마트폰 사업에 진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은 좀 과열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향후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판매량 내 부분 꼭 짚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는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뭐 일부는 매도, 일부는 보유를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이제 위험으로 분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키스톤 글로벌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에어라이브라는 메신저가 그 삼성의 신제품 갤럭시에 깔려서 전 세계에 뿌려진다는 이슈입니다. 그 에어라이브 개발사의 지분을 8% 정도 갖고 있다는 모멘텀, 또 사물인터넷 쪽에 또 관련해서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모멘텀 되고 있는데요. 키스톤 글로벌은 그동안 참 상당히 주가 모멘텀이 될 만한 다양한 것들을 많이 하는 회사인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본다면은 기존의 실적 자체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걸 시도했는데 이번에 한번 잘했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그래요? 앞으로 주가도 괜찮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좀 저항이 부딪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물인터넷과 이 메신저를 통한 모멘텀들 어떻게 또 이끌어 나가는지 지켜보시지만 지금 신규 매수는 자제하시라는 관점에서 검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키스톤 글로벌 검거됐고요. 제가 또 열심히 검거 노력을 해봤는데 OCI와 대우건설은 위험으로 분류됐습니다. 오늘 두 분 모두 가격 전략 없으시더라고요. 명절이라고 하고 너무 양질의 종목들만 검거를 뽑아오지 않았나 싶어요. 네, 저희도 검거의 기회를 이렇게 많이 줬군요.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새 용의자 정리하겠습니다. 내일 새로운 용의자와 함께 다시 돌아오죠.